심천 생리학 창시자 심천 박남희 선생님께서 2시간 동안 송년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지팡이 탁 버리고 두 발로 말짱히 걸어 올라왔죠? 근데 내가 오래 살기는 오래 살 모양이에요. 한동안 누워있었더니 죽었다고 소문나가지고 연락 확인하려고 전화 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참 관심은 많은 모양이에요. 참 산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 소문들이 참 종종 나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핸드폰도 안 갖고 있으니까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게다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구나, 그냥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1년이 너무나 빨리 흘러요. 가면 갈수록 일주일도 한 2, 3일밖에 안 되는 것 같고, 1년도 어떻게 하다 보면 1년 후딱 지나고 후딱 지나고, 이래서 세월이 참 너무 빠르구나.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게, 이 공부가 좀 어떻게든지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국가 차원에서 이게 대중화되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예방의학이나 이런 난치병 치료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또 내가 아직 이렇게 의욕이 있을 때 우리가 국가기관이나 큰 종합병원에서 네가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말만큼 효과가 나는지 우리 병원에 와서 우리 보는 앞에서 한번 시연을 보여봐라. 이게 어때요?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참 우리나라가, 여러분들도 우리가 현실에 보면 알지만 기득권층들이 너무 이권에만, 제가 오직하면 30년 전에 책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 발전, 국민의 건강 아무 관련 없다. 이익단체 이권을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의료법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기득권층들이 한번 자리 잡은 게 참 바뀌는 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많이 힘든 세월을 이렇게 겪는 게, 따지고 보면 세상을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예, 제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접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임상 경험을 하고 느끼는 게 이게 뭐냐면, 가면 갈수록 내가 우리 인체를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 하는 게 자꾸 굳어져요. 세월이 갈수록 이게 완치율이 효능이 떨어지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하는 마음에 의문이 자꾸 들어야 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생각이 역시 맞았어. 그래서 제발 자기 생각만 보태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내 공부가 그대로 효능이 전달이 될 건데, 항상 보면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늦게 알고 보면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지식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 내가 앞서 배운 지식이 과연 정답일까?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많이 배웠으니까, 전문가니까 잘하겠지 하지, 그 앞서 배운 지식이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TV나 이제 건강 이런 관련 게 나오면 톡구먼 학자들이 얘기하는 과학적 입증이 됐냐 없느냐 그러면 속에서 배알이 확 틀려요. 그 말을 듣고 일반 사람들은 화를 낼지도 몰라요. 왜냐? 세상에 의학이 어떤 게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의 생리 공식이 없어요. 현대사회에서 그런 학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많이 배운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여기서 방향이 이렇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 생리학은 어때요? 수학으로 말하면 구구법이다. 생리 공식이다. 그래, 이 기준에 맞게 보면 이미 어떤 학문을 시도를 해도 그 치료 방법이 정답이라고 하면 손대기 전에 이미 낫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시키는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면 결과도 질병이 치료가 되어야 돼요. 근데 과학적 입증이라고 하는 게, 효능의 입증이라고 하는 게 보면
제가 반론 제기하면은 학자들도 답변 못 할 겁니다. 지금까지 고혈압약, 당뇨약, 혈소명해제 먹고 완치됐다는 치료 입증이 있느냐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과학적 입증이라고 하는 건 그걸 10년, 길으면 20년을 먹어도 갈수록 증세가 악화돼서 더 큰 병이 되고 약의 가지수가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고 해서 악화된다는 과학적인 입증은 있어도 완치가 되었다는 과학적 입증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인류가 질병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진실이라고 봐야 돼요. 맞죠? 저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체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한 부분을 끊어서 보느냐, 전체를 연결해 보느냐, 이제 이런 차이점들이 같은 우리 인체를 똑같은 사람의 구조를 보고도 그 병이 오는 원인 진단과 보통 정답이라고 하면 진단 시각과 치료 시각은 일치해야 돼요. 맞죠? 근데 현대과학은 논리에다가 생리이치의 공식에다 대면 진단 시각 따로 치료 시각이 달라요. 근데 지극히 있게 당연하게 보이는 거를 그 많은 천재들이 수재들이 공부를 하고 그 오랜 세월 공부하고 그 많은 임상을 하고도 왜 아직도 고혈압 당뇨를 못 고치냐. 지금 우리나라 국민 TV를 보면은 그 한 34, 5%가 성인들 고혈압 환자들입니다. 근데 고혈압이 악화돼서 당뇨되고 당뇨병까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파킨슨증이다, 심부전증이다, 이제 여러 가지 순하게 이제 난치병들이 돼요. 현재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난치병이 아닌 질병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의사라고 밥벌이 큰 소리 치려고 하면 제가 30년 전에 써놓은 책에다가 화가 나면 화풀이 이런 말, 그때는 제가 이제 교도소에 갔다 나오고 화가 확 받쳤죠. 화가 촉발쳐서 이런 얘기 써놨잖아요. 의사 돈 벌어먹고 살으라고 국민이 아파야 되느냐. 앞으로 전 국민이 환자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거를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의사인 자신의 고혈압 당뇨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일반 국민의 환자들이 고혈압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말을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가. 근데 내가 해봐도 안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 사람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신천 생리학을 접하면 제 언어에서 종교나 기적, 신비 사용하던가요? 안 하죠. 지극히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자연의 대우주의 이치와 소우주의 이치가 가면 갈수록 탄독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도 이렇게 겪으면서 앞으로는 일어날 일들 종종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언급했죠. 근데 그때 미리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미리 예측해서 언급해 놓은 거 지금 하나하나 틀린 거 있어요. 코로나 예방 백신 맞고 지금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졌어요. 이거 현대화학의 해결책이 있느냐? 없어요. 누구 책임질 사람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는가 아는 사람 있느냐? 없어요. 뭐냐? 나는 앞에서 학자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 발표했고 그거 배우고 그대로 했는데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오류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 사실은 자연계의 모든 생명이나 유지되는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제가 공부를 해보면 일정한 생리 공식 틀을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법이 무서운 게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체가 약만 먹고 수술한다고 질병이 예방되고 치료될 구조 같으면 지구상에 안 써본 약이 있겠느냐. 맞죠? 제가 참 하는 말이에요. 그 약이 먹고 실제 그 효능대로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지금 전 국민 다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30년 전에 써놓은 책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자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여러분들. 늘었죠?
그럼 의학은 발달하고 약은 발달하는데 왜 환자가 늘어났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해요? 그 학문이 질병 예방이나 완치에 효능이 형편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왜 엄청난 연구를 하고도 결과가 이렇게 초라하느냐. 고혈압 당뇨도 예방도 완치도 못하는 이런 초라한 학문이 됐느냐. 이렇게 제가 현대의학이 어때요? 의학 박사,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 100명 데려다 놔도 우리 대리점장 하나 하고 백혈병, 혈액암, 심부전증, 심장질환 치료하러 가면 경쟁하면 나하고는 경쟁상도 아니니까 우리 연수원장 하나 하고 병 고치는 거 시험하면 이길 자신 있으면 나하고라고 그러잖아요. 100명에 1명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적어도 15년 이상을 공부하고 우리는 기껏해야 얼마나 공부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짧은 시간에 공부해도 고치는 거를 왜 그 천재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도 이게 못 고치느냐. 그러면 이건 결과거든요. 결과라고 하는 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바라볼 때 현대의학 속에는 진단시각 자체에서 제가 논문했대요. 진단시각 50%가 빠져있다고 그러죠. 생리치와 화학반응이치 진단시각 50%가 빠져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진단시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화학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화학반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우유가 있어요. 우유에다가 신과일, 떡은 과일, 식초 이걸 넣으면은 우유가 이걸 넣기 전에는 우유가 이렇게 맑게 있는데 그걸 넣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어때요? 그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죠. 이거 누른 걸 모아놓으면 치즈가 돼요. 이제 이게 혈전, 어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중산에 해당하는 것이 그냥 중산만, 식초만 보면 이게 우리가 3도로 떼주면 중산 정도 강도가 돼요. 식후 떫은 맛도 중산 정도가 되고. 근데 우유에다 넣기 전에는 이게 성분으로 보면 중산 식초 성분이 그대로 잡히는데 우유에다 넣고 화학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그걸 검사하면 그대로 있겠느냐, 그 물질이 바뀌었겠느냐. 어떨까요?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혈전은 중산의 화학 반응이 원인 제공한 결과물이 혈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얘기 많이 들었죠? 네, TV에서 수시로 얘기하죠? 그러면 그 차이는 뭘까요? 우리 공부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한 기준으로 보면 지방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근데 영양분인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 우리 인체는 뼈 조직이 다르고 간 조직이 다르고 머리가 다르고 손톱이 모든 조직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그 조직이 만들어질 때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다. 이해되죠? 그 혈액 속에는 1000가지, 2000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런 영양분들이 작은 미립자 상태로 따로따로 끊어져 있어야 셰프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골라서 그걸 화학 반응을 시켜서 원하는 목적에 우리 몸에 필요한 조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영양분이 따로따로 떨어지려고 하면 제가 그 영양분을 사탕에다 비유를 잘하죠. 사탕에다 이렇게 봉지를 씌우는 것 같이 이게 봉지를 씌우는 역할을 하는 게 뭐가 하느냐. 췌장의 배설물인 인슐린이 그 역할을 한다. 근데 췌장 배설물인 인슐린이 나오기는 나오더라도 성분이 바뀌어버리면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우리가 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이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거를 연상하면 돼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경유나 석유나 휘발유나 아무 거를 넣어도 그걸 태울 때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불완전 연소물질이 많이 나오죠. 그럼 똑같은 영양분인데도 탈 때 나오는 불완전 연소물질은 완전히 달라져요. 산소 하나가 부족함으로써. 이 논리가 우리 몸에서 1000가지, 2000가지의 성분이 있는데 산소 부족 하나가 전체 피 성분을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그러면 췌장의 배설물이 인슐린의 인이고 간세포가 혈액 속에 중산 탄인산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쓸개 담즙이에요. 쓸개 담즙도 그대로 나오고 인슐린의 인도 그대로 나와도 그 성분이 동일하다, 산소가 부족하면 모두가 바뀐다. 당연히 바뀌죠. 그래서 모든 영양분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근데 간 기능이 떨어져서 중산 탄닌산이 그 영양분의 피복을 녹여버리면 연물처럼 달라붙어요. 사탕봉지 그 달라붙지 말라고 피복을 뻗겨버리면 어때요? 주머니 넣고 다니면 지끼리도 달라붙고 주머니 다 달라붙겠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언론이 많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혈관을 막 사진으로 많이 보여주대요. 혈관벽이 막 두꺼우고 거기 누런 기름이 꼈어요. 그러면 낀 건 뭐예요? 그게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그러면 좋은 콜레스테롤은 뭐냐? 사탕으로 말하면 봉지를 씌운 거. 나쁜 콜레스테롤은 봉지가 벗겨진 거. 똑같은 영양분인데 차이는 그거예요. 지끼리 달라붙고. 근데 우리 몸에 생리치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사는 환경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러면 그 생명체들은 그 다른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 속에 질소 밀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 왔고, 산소 부족이 세포들의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못 먹어치운 영양분이 누적된 게 고지혈증이에요.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영양 밀도가 높아지니까 뻑뻑해지겠죠. 이때부터는 이제 말초보혈관이 머리카락처럼 이게 가늘기 때문에 거기에 잘 걸려서 이제 피가 순환에 장애를 일으켜요. 그러면 이런 거를 세포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혈관 밖으로 밀어내요. 그런데 혈관 밖으로 밀어낸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강사교육 받으면서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제 용어 중에서 자주 쓰는 용어 있죠. 사람도 음식을 먹으면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본다. 맞죠? 대변통하고 소변통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네. 그러면 소우주면 세포 하나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동일하다 소리거든요. 우리 세포들도 먹으면 대변도 보고 소변도 봐요. 그러면 대변 통로가 뭐냐? 우리가 빨간 피가 도는 혈액 통로다. 소변 통로는 뭐냐? 여러분 모공 땀 나는 데 있죠? 이 땀샘. 이게 현대의학에서 아마 임파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장까지 연결돼서 이게 소변 통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통로 속에는 질소가스가 요 통로를 통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옆에 가면 노인네, 찌른내가 많이 나죠. 근데 8번 빼서 신장 기능이 회복되니까 어때요? 찌른내 없어지죠. 그래서 노인네 8번을 빼면 치료가 된다. 제가 설명하는 게 과학적이에요?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리고 이 세포들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세상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치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이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치 진단 시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어떤 의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안 서요. 근데 이 생리 기준이, 이 사물을 보는 기준의 공식, 수학으로 말하면 이 구구법 자체가 딱 머릿속에 정립이 되면 어떠한 치료를 행위를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건 답이 손대기 전에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제 이론은.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 자기가 만드는 약의 효능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당연히 알아요. 근데 이 방법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어떠한 양리작용을 한다는 것을 생리치를 알면 당연히 알 수가 있는데 생리치나 화학반응의 진단 시각이 없으면 그냥 통계의학이란 말이에요. 그 통계의학의 맹점이 뭐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 장 검사를 해보니까 장 속에 유산균과 유익균이 많아. 질병이 많이 있고 건강에 취약한 사람 보니까 장 속에 식중독균과 유해균이 많아. 그러면 통계적으로는 뭐냐? 유산균이 우리 몸에 좋은 거다. 맞아요. 이 얘기 다 틀리다 소리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멈춰요. 통계학은. 생리치를 보면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다. 우리 몸속에 유산균은 뭐예요? 우리 몸과 공생관계에 있죠. 오랫동안 한 몸속에서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36.5도가 돼야 자기가 살 수 있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돼요.
근데 질병을 일으키는 외부에서 들어온 침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보다 낮은 곳에서 진화했다는 것은 안 배워도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낮은 데서 한 게 대상이고 유산균은 우리 몸의 36.5도가 대상이에요. 맞죠? 이게 생리 이치거든요. 열대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을 추운 지방에 북극에 갖다 놓으면 쉽게 적응 못하고 북극에 있는 사람들 열대 지방 갖다 놓으면 쉽게 적응 못해요. 그게 대상에 대한 진화라는 거예요. 북극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몸이 진화 과정을 거쳐서 변한 거고 열대 지방은 열대 지방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3번, 4일에서 아랫배가 따뜻해진 다음에 내가 좀 부패한 거 먹어보라고 그러잖아요. 배탈 안 나요. 왜냐? 간단한 원칙이 있거든요. 다수와 소수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네, 안 배워도 다수가 이기죠. 뭐냐? 아랫배가 따뜻하니까 식중독균과 유해균은 적고 유산균이 많으니까 유산균이 다수니까 몇 마리 들어와 봐야 힘 못 써요. 그러면 식중독균이나 유해균은 무엇을 두고 하느냐? 이놈이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은 어떻게 배우세요? 강산이죠. 유산균은 어때요? 그놈이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으로 1차 가공되는 게 유산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 3번을 사열해서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1차 가공이 되게 이렇게 하는 거와 근데 이게 유산균이 사느냐 식중독균이 사느냐는 생리치료 공부를 해보니까 아랫배의 온도가 결정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아직도 그래서 이제 온도 하면 과학적으로도 현대학자들도 반론 세개 못할 겁니다. 우리 몸의 정상적 36.5도의 온도는 어떻게 유지가 될까 하고 살펴봤더니 모든 물질이 변할 적에는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변하는데 영양분을 소화시킬 적에도 역시 산의 화학 반응을 시켜서 물질 변화를 꾀하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들이 따지고 보면 과학자들이에요. 세포들이 어떻게 이놈들이 뼈도 만들 줄 알고 인대도 만들 줄 알고 손톱도 이게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을 어떤 물질과 산은 어느 강도와 산의 화학 반응을 시키면 이게 만들어진다는 걸 아니까 만들었을까요? 몰라도 만들었을까요? 아니까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물질들이 뼈가 머리카락이 손톱이 이런 것들이 어떤 물질이 산의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지는가 이 원리를 알아야만 난치병 치료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섬유종 혹이 어떻게 어떤 물질이 어떤 여러 물질들이 산과 화학 반응을 시켜서 이걸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면 그거 녹이는 처방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금 병원에 여러분들이 가면은 이 혹이 왜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 혹이 있으니까 무슨 병이다, 섬유종이다, 물혹이다, 난종이다 하지 그게 만들어진 원인을 아냐 이거예요. 이걸 알아가면 산의 화학 반응의 이치를 뭐라고는 알 수가 없고 생리치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일반 혹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 속에 있는 1000가지, 2000가지의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산도가 높아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혹입니다. 이건 생명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혹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건 영양분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이제 화학 반응의 이치를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은 어때요? 생명체죠. 정상세포가 45일에서 80일을 기준으로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데 이건 열흘만 해도 5일만 해도 비정상적으로 사람이 10달이 있어야 자식을 놔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놓으면 어떨까요? 식구가 버글버글 하겠죠. 이게 암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생리치를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이세를 많이 남기려고 한다. 이 원리를 알아야 암이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원인 물질이 뭐냐 하고 따져보니까 혈관에서 혈관이 막혀서 못 돌면 마치 하수돗물이 막혀서 못 돌아서 고인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가 됐듯이 부패된 게 이제 산도가 높아졌다. 근데 이놈을 산을 표현하자니까 참 이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왜냐? 혈액 속에 1000가지 성분이 있다고 그러면 산의 종류가
1000가지가 넘을까요? 한 가지일까요? 1000가지가 넘죠. 근데 그 1000가지가 넘는 거 이름 다 붙이고 해야 뭐하냐. 내 입장에서 붙일 수도 없어요. 그 1000가지 이름 다 외우고 양 정해서 의학박사학위 100개 땄다고 고혈압 붙일까요? 못 붙여요. 내용만 방대하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병으로 설명하면은 간단하게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약산, 중산, 강산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도가 낮을 때는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을 일으키는 초기 단계. 3등분 딱 나눠서 중간 단계는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단계. 이제 3단계. 요건 이제 강산. 요거는 지방 단백질은 녹이고 철분, 석회질, 칼슘. 이거를 이제 다시 녹이고 응고시키는 이게 단계. 근데 이거를 또 정리하고 보니까 재밌어요. 또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배알이 꼴리는 소리가 있어요. 뭔 소리인 줄 알아요? 우리한테 일용할 음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는 생명체들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노애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한테 제표 먹으면 자기가 기분 좋다고 할 게 있을까요? 강하니까 일방적으로 먹히는 거지. 사람 먹으라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강하니까 그냥 자고 먹을 뿐이지. 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생명체는 저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럼 자기 몸을 방어하려고 하면 상대한테 피해를 입혀야 돼요. 맞죠? 이제 이게 피해를 입히는 게 독성인데 피해를 어떻게 입힐까? 이제 여기 관건이에요. 그게 이제 해독의 원리, 이제 이런 걸 찾아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 답이 의외로 간단해요. 뭐냐. 모든 지금 우리 동물성의 생명체들은, 그러니까 내가 산을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 산을 포괄적으로 보면 숲하면 나무하지만 나무의 종류에 들어가 몇천 가지가 된다고 그러죠. 이 논리가 우리 몸에도 똑같아요. 포괄적으로 보면 숲 하는 게 세포지만 그 세포의 종류는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포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건 그 세포가 필요하는 영양분이 또 다르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종류는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지만 그 생명의 구성원은, 주 성분은 무엇으로 됐을까 하고 따져보니까 지방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놈들을 죽이려면 이걸 변형을 일으켜야 죽어요. 미생물을 죽이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첫째는 마취, 산소를 고갈시켜서 의식을 잃게 한다. 이건 죽지 않아요. 산소 보충만 되면 깨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해서 마취할 때 혈액 속에 어때요? 지수를 투입하죠? 산소 나가라고. 이게 이제 마취예요. 혈액 속에 산소를 고갈시키는 게. 이게 피해를 입히는 게. 근데 이건 너무 약해요. 그 다음에는 뭐냐. 이제 중산은 응고시켜버려요. 응고시키는 게 중산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 인체 체세포 개체수가 약 120조 마리라고 그래요. 우리 인체를 120조 나누기 1 하면 그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미생물이에요. 우리 인체도. 근데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리 기능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꾸 지방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는, 지방 단백질은 제가 늘상 뭐라 그래요? 중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응고되는데, 응고되는 게 영양분의 피복을 녹이기 때문에 응고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밀림 지역에 가서 물이 오염됐는데 신과일, 떫은 과일 이걸 넣으면 멸균 처리가 됐다 그래야 안 됐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신과일의 주성분이 뭐예요? 중산 탄닌산이죠. 네. 그래서 그 미생물들을 죽이려고 하는 양미 기능은 산소를 고갈시키는 건 기절. 이제 변형을 일으키는데 조금 약하게 변형시키는 게 이제 응고시켜버리면 생명체로서 질병으로 일으킬 만큼 활동을 못해요. 완전 고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녹여버려도 어때요? 죽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중산은 응고시키는 기능을 하고 강산은 녹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또 궁금해요. 이놈들이 이런 성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이제 상상으로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이게 과학자다면 눈으로 다 봐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니까. 근데 모든 물질은 소화시킬 때는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변형을 시키는데, 이 화학 반응을 시킬 때는 반드시 불완전 연소 물질의 질소가스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질소가스의 기체를 액체화시킨 게 바로 산인데, 그걸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산소가 많이 들어갈수록 양은 적은데 모아놓으면 강산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풍족하면 양은 적은데 강산이 만들어지고, 산소를 적게 넣어버리면 양은 많은데 약산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근원 생명체들이 먹는 영양분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일수록 소화시킬 때 강산이 만들어지고, 칼로리가 낮은 것으로 약산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참 요놈들이 똑똑하구나. 그래, 딱딱한 걸 만들려고 하면은, 그래서 나무나 이런 것들은 산소를 배출하고 동물들은 질소를 배출하잖아요. 이제 나무는 딱딱한 걸 많이 만들어야 그 유지가 되는 거고, 우리 동물들은 피부 이렇게 살이 유연해야 되니까 질소를 배출해야 돼요. 우리도 뼈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질소 배출을 하면 안 돼요. 탄소, 탄이.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의 이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이제 원리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암이 왜 발생하는가, 혹이 왜 발생하는가, 여러 낭종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원인을 알아요. 그러면 원인을 없애면 우리가 결과는 없어진다. 이제 이런 논리잖아요. 신천생명학이. 원인을 없애면 결과는 없어진다. 이제 이런 책인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혹을, 암을, 낭종을 띄지 않았는데 그게 없어질까? 의문을 갈 수가 있어요. 생리치를 모르면. 근데 생리치로 또 접근해봐요. 세상에 영원히 사는 생명체가 있을까? 의문을 가져본다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80년을 사는데 내가 대우주로 얘기하면 이렇게 비유법도 되잖아요. 5,000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 지금도 사람이 산다. 근데 5,000년 전에 사람이 지금까지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부모가 자식 놓고 이게 대주의 삶의 이치예요. 큰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런 대우의 법칙이 우리 몸 안에는 소우주로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채대포 한 마리의 수명을 보니까 정상이라면 약 80일을 산다는 거예요. 80일을 살면 사람의 자식 놓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는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 없어져요. 그래서 죽을 만큼 태어나고 그러면 이 논리를 적용하자면 80살, 90살을 먹은 사람의 몸 세포나 10살 먹은 사람 세포나 정상이라면 80일 이내, 우리 인류의 나이가 1억 살이 됐든 5천년 역사가 됐든 국민 한 사람으로 보면 100살 이쪽 저쪽 사는 것과 이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혈이 드러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제가 30년 전에 책을 쓸 때만 해도 원래 우리 인체가 영생구조다? 여러분 지금도 실감하기 좀 어렵죠. 원래 태어나기는 또 엉뚱한 소리 많이 해놨어요. 책에다가 식물이나 동물, 인간, 작은 미생물, 곤충, 우리 인간이 외형은 달라도 조상이 같기 때문에 생리치가 동일하다. 저도 30년 전에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발표할 적에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되게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다르다는 거,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 근데 요즘에는 뭐 중국에 보면 영화도 혼의 세계도 그리고 이걸 그리고 하니까 내가 이제 얘기하기가 많이 편해졌고, 현대 과학자들 어때요? 우리 동물 속에도 식물의 유전자가 있고, 식물 속에도 동물의 유전자가 있다는 게 어때요? 조상이 같다는 게 따지고 보면 입증입니다. 과학적인 입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물이나 동물이 사는 생명을 이어가는 생리 이치나 우리 인간이 생명을 이어가는 이치가 양쪽에 동일하다. 그래서 그 하나를 깨우치면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우리 인간보다는 이제 오래 사니까 제가 나무로 비유를 해줬죠. 지구상에는 1000년이나 2000년 산 나무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그 가지를 뚝 잘라서 또 환경에다 심으면 또 1000년이나 2000년을 살겠죠. 또 그 산나무를 가지로 또 잘라서 또 심으면
그럼 어때요?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 한은 세포 분열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인간도 먹이 공급만 충분히 되면 자식은 끊임없이 나요. 우리 세포들도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 한은 세포 분열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원래 만들어질 적에는. 근데 나무도 죽고 우리 인간도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을까 하고 따져봤더니 나무는 수관이 막히는 걸 스스로 뚫는 능력이 없어. 근데 우리 인간은 나무의 수관에 해당하는 게 우리 인간은 어때요? 만주모세혈관이죠. 만주모세혈관이 막히는 거를 뚫을 수가 없어서 자기 나이 퍼센트만큼 막혀서 90% 이상이 막히면 심장의 피를 당겨도 딸려올 수가 없고 앞으로 품어도 나갈 수가 없으면 심장에 걸려서 누구나 피해갈 수밖에 없는데 정상이라고 하면 모두가 8, 90년은 살아야 돼요. 근데 재수없이 이 어혈이 다 골고루 분산되면 그나마 좀 오래 살 건데 특정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모여버리면 이게 그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들이 이제 빨라지고 질병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생보건이다, 치료다,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과연 치료가 뭘까? 저는 현대 학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들은 치료라고 하는 용어 쓰면 겸손해야 돼요. 현대 서양어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 치료 의술이 아니에요. 관리 의술이지. 관리하는 노력 중이지 치료라고 하는 건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되지만 치료가 딱 끝나면 어떤 약도 먹지 않고 어떤 식품도 먹지 않고 남들과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일상생활하면 내가 느끼기에도 건강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정상으로 나와야 이게 건강하고 치료가 된 겁니다. 그래 어떤 병도 약을 먹고 있으면서 정상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은 어때요? 약만 잘 만들면 기적의 신약만 뭐 만들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 구조 자체가 약만 가지고 수술만 가지고 치료하고 예방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사열 대부분 다 이제 100% 경험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혈 빼보니까 양 엄청나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많으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고 내 몸 중에서 피 유속이 느린 데서는 어혈이 만들어지면서 빼면서 이렇게 해서 피의 유속이 빨라져서 산도가 떨어지기 전까지 신장과 간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혈이 만들어지면서 빼면서 하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를 보려고 하면 어때요? 8번을 빼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걸 중단해놓고 빼야 승부를 본다 소리를 유튜브고 뭐고 수없이 이렇게 강조를 해주잖아요. 근데 또 현실에 부딪히면 당장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1번, 9번 빼보니까 머리가 좀 덜 아파. 빼야 돼요. 맞죠? 허리가 너무 끊어질 것 같은데 6번, 14번 빼니까 또 통증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기 빼다 보면 8번을 못 빼.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받아들이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저는 몸 전체가 자연계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 과정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요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면 많은 대화가 필요한데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거 접근하는데 어디 아프면 아플 때 어디 빼면 야 이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맞죠? 나도 요번에 다치고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뼈가 금이 가가지고 기침할 때 나는 허리에 그렇게 힘이 들어가는지 몰랐어. 기침이 딱 나오면 허리 뼈가 금이 간데요. 이 전기로 지지는 통증이 오면 걸어가다가도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요. 그런 것도 뼈 더 나가겠죠. 전기로 이렇게 지지는 감전되는 그런 통증이 와요. 근데 약을 먹으니까 한 3, 40분 지나니까 그 통증이 8, 90% 금방 없어져. 이러니 누가 약을 안 먹겠냐, 그 얘기랑. 이건 뭐예요? 아픈 통증을 뇌에 전달을 못 해주게 하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뼈가 붙는 약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뼈가 붙을 때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세포가 분열할 때 약이 필요할까, 영양분이 필요할까 하면 안 배워도 영양분이에요. 맞죠? 이게 상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러면 영양분은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맞아. 혈관이 뚫려 있는 데만 간다. 맞아. 그러면 혈관이 막혀 있는 걸 그대로 두고 세포 분열이 일어날까? 안 일어나.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면 된다. 이 언어 한마디 속에는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건 1, 장쪽의 유산균. 맞아. 이 가공된 영양분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게 하려고 하면 8번. 피가 맑아서 영양분이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것. 세 번째는 인체 어떠한 조직에도 최종적으로 말초모세혈관을 통해서 공급된다고 하면 말초모세혈관을 뚫어줘야 이 세 가지 요소가 해결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의학의 학문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해결하는 학문이 있느냐? 세 가지를 동시에. 제로죠. 그러니까 지 고혈압 당뇨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내가 웃으냐고 큰소리 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소리를 이렇게 자신있게 35년 동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해도 고혈압 당뇨가 치료가 안 됐으면 내가 이런 얘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세상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고혈압 당뇨가 악화돼서 암도 되고 뇌경색도 되고 파킨슨도 되고 심부전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고혈압 단계에서 신장과 간만 고쳤으면 그 다음 단계 안 넘어가도 돼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참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때리는 거예요. 나는 좀 지나친 소리 해도 나는 고치지가 않으니까 너는 못 고치고 어때요? 좀 심한 소리 해도 되죠? 못 고치는 사람이 하면 심한 소리 하면 안 되지만 나는 고칠 줄 알고 그럼 언제부터 했느냐 내가 35년 전부터 이미 고쳤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다 어떤 분이 심부전증이라고 신장기능 30% 남았다 그래요. 지금 현대의학에서 심부전증이라고 진단 받으면 그게 완치 사례가 1% 될까? 1%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제로지요. 투사가거나 이식가 나면 방법 없어요. 근데 30% 정도만 남아서 우리 방법으로 하면 100명 하면 제가 돼요. 95명 정도는 투석을 안 해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심부전증 있는 사람이 심부전증만 있을까요? 다른 합병증, 종합병원으로 다 살고 있을까요? 다 살겠죠. 그럼 처음부터 심부전증이 맞겠느냐? 맨 처음에 만성피로,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 고혈압에서 심부전증 아니면 당뇨 다음에 심부전증 이렇게 오죠.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30%, 40%, 50%, 60%, 70% 떨어지니까 심부전증 된 거예요. 그러면 30%가 떨어져도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고 70%가 떨어져도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70%가 떨어져도 못 고치는 걸 30% 떨어졌다고 지금 여러분들 비만은 뭐라고 그래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죠. 지금 현대의학에서 비만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라고 진단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아직 없어요. 지구상에서. 왜? 생리치 진단 시각이 없어요. 왜냐? 생리치라는 건 뭐예요?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들이 힘도 못 쓰고 면역 기능도 떨어지지만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져서 고지혈증이 되고 세포들이 먹어치우지 못한 영양분을 혈관 막힘 방지를 위해서 혈관 밖으로 밀어낸 것이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굳은 게 체지방이고 체지방 누적이 비만의 생리 과정이다. 이걸 진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생리치를 보면 배에서 체지방이 누적되는 거나 전립선에서 누적되는 거나 가슴에서 아니면 갑상선에서 누적되는 게 생리치적 원인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같죠. 진짜 생리학을 공부해보면. 그러면 하나를 알면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립선 비대가 되니까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이 잘 안 나와. 거기다 소변도 잘 못 참아. 그러면 이제 요실금이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요즘 TV 보면 어때요? 기술은 발달했죠. 전립선은 어때요? 양쪽에서 잡아 당겨서 묶어 호직해서 찍듯이 벌려놓는 거죠. 소변 통로 연해요. 효과 있지 않냐?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왜 비대가 됐느냐? 이걸 따지죠. 생리치죠. 왜 비대가 됐느냐? 세포가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져서.
소화시키는 능력은 왜 떨어졌느냐?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근데 혈관이 막히니까 피가 못 돌고, 피가 못 도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을 혈관 밖으로 액체 상태로 밀어낸 게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된 게 체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치료는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진단 시각 자체가 현대화학에서 없고 눈으로 보기만 본대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현대 박사학위, 노벨학, 일반 박사가 아니라 노벨학 간 사람 100명을 모아놔도 고혈압 당뇨 고치라고 해봐라. 심부전증 고치라고 해봐라. 백혈병, 혈액암, 여기 오면 제가 우스갯소리 잘하죠. 혈액암 치료 효능과 위장병 치료 효능이 어떻게 빠를까요? 하면 혈액암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 혈액암은 피가 썩어서 혈액 속에 여러 물질들이 응고되는 거예요. 변형을 일으킨 게 혈액암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강산 해독제가 있어요. 또 약산은 신장이 요구한다는 거 알고 중산은 간이 요구한다는 걸 아는데 강산은 요구할 장기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피가 한번 썩어버리면 스스로 정화를 못합니다. 장기가 그거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어.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으로 해독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강산이 현재 난치병의 모든 원인 물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그래서 이 강산의 산화작용이 혈액 속에 영양분을 녹여버리면 빈혈, 뼈를 녹이면 골다공증, 뼈의 겉을 녹여서 안에 골수가 새어나와서 기형이를 하면 류마티스 관절. 이게 생명에 위협을 줘서 비정상적으로 세포분열을 빨리 하면 암이고, 비정상적으로 혈액 속에 백혈구가 늘어나면 백혈병이고. 그래서 현재 난치병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이 강산인데, 현대의학용으로 아마 내가 짐작하는 건 염증 인자라고 하는 게, 암 인자라고 하는 게 이 강산일 거다. 우리 용어로 하면 그냥 피가 썩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고인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하는 걸 우리가 산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빈혈 환자, 지금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는 피가 안 만들어지죠. 자, 피가 안 만들어지는데 안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진 게 녹을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고 기준해 본다면 만들어진 게 녹지요. 만들어졌는데 강산이 산화작용이 녹여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이걸 못 녹이게 하려고 하면 강산을 해독해야 돼요. 맞죠? 상식적으로. 또 이 강산이라고 하는 걸 다른 각도로 봐요.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이 강산의 산화작용이 세포를 녹이니까 산통이 와요. 엄청난 통증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이 산을 해독해서 세포를 녹이지 못하게 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녹이는 건 그대로 놔두고 통증을 못 느끼게 마취를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지금 현대학은 어떻게 갈까요? 산을 해독할까요? 통증을 못 느끼게 마취를 해버릴까요? 마취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그런 학문이 없어요. 그래 그 학문이 내가 주장하는 게 생리학 속에 있다. 그래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현대 과학자를 과학적 입장하면 반욕지거리 하는 게 니네들이 과학적 입증을 어떻게 해야 생리학 진단 시각이 없는데 이 제품이 혈압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입증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혈액 속에 산소를 고갈시키는가 신장을 마취해서 천천히 뛰게 해도 혈압이 떨어져야 효능이 있다 입장을 해야. 맞죠? 근데 생리치료 진단하면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할수록 심장이 빨리 뛴다.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가만히 앉았을 때하고 운동을 할 때는 산소 소모량이 10배 차이 납니다. 달리기하고 혈압 재보면 혈압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 아무도 부정 못해요. 산소가 부족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심장이 빨리 뛴 만큼 혈압이 높아진다. 맞아요. 자, 그러면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높게 했다. 맞는 거죠. 그러면 산소 부족의 원인이 뭐냐? 질소밀도가 높아져서. 질소밀도가 높아진 원인이 뭐냐? 산도가 높아져서. 그럼 이제 산하면 심장은 유산혈산, 간은 중산, 탄인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을 해독해주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능이 있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요.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생리진단식으로
그건 산을 해독하는 기능만 있잖아. 이게 현대 과학이라는 거예요. 생리 진단 시각이 없으면.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 산소 부족이 고지혈증도 유발하고 순환기계통, 어혈이 연쇄적으로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이게 신장 기능이 20, 30% 떨어질 때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고지혈증, 비만을, 순환기계통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단계의 그런 시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런 생리치 진단 시각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 건강을 지킨다? 아유, 내가 보면 참 꼴값하네. 저 실력 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짜증납니다. 실제 의학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학의 발달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고 효과적이어야 된다. 맞죠?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암 환자하고 지금 만성피로 환자하고 어혈이 누가 많을까요? 암 환자가 당연히 많죠. 그러면 만성피로 고지혈일 때 예방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암을 예방하는 게 쉬웠겠느냐? 암이 올 때까지 어혈을 차곡차곡 모아서 열심히 모아서 암이 온 다음에 사혈하는 게 쉽겠느냐? 묻는다면 그 암병원도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천생리학이 전 인류에 우리가 예방학이 돼가지고 중학교 때 적어도 12상태 때 한번 사혈하게 만들어주고 20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사혈하게 만들면 어려서는 조혈 기능이 나이 든 사람보다 왕성해요? 떨어져요? 왕성하죠. 비용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려서는 어혈이 혈관이 막힌 지가 오래 안 됐으니까 어혈이 섬유질하더라도 굳어 있을까요? 묽을까요? 네. 빼기도 유리해요. 시간 단축됩니다. 이걸 미련하고 몰라서 60년, 70년, 80년, 90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이놈을 한꺼번에 빼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드는 거지. 미리부터 예방사고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줄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인류가 이 신천생리학을 이해해서 예방사회 쪽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하고 20년 가격으로 사회하게 만들면 지금의 의료비 10분의 1만 들이고도 국민 건강은 10배 이상 향상된다. 여러분들 부정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왜 이것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한심한 지경이냐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과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은 제가 차라리 상종하기가 싫어요. 참 저렇게 멍청해도 저렇게 돈밖에 모르냐. 그러면서도 툭 튀면 국민의 의료 발전을 위해서 양보를 원하며 너 그거 평생 먹여서 고혈압 당뇨 하나 고치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자기 의술이 얼마나 하자는 의술인가를 알아야 여러 의술을 받아들입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 가서 현직 의사들 50명 모아놓고 얘기할 때 유튜브 나와 있죠. 혈액암, 백혈병, 심부전증, 심장질환, 의학박사 노벨의학상 받은 사람 100명하고 우리 대전장하고 병 고치는 거 시험하면 누가 이기겠냐고 그냥 반문해버리잖아요. 당연히 내 제자가 이기지요. 어떻게 노벨의학상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겨? 이걸 넘으면 안 되죠. 시작부터 내용만 방대하지 알맹이가 없는 학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진리 깨우침은 완전히 다른 거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이 공간에 모인 거는 진리의 깨우침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제 공부가 밖에 있는 과학우수라고 똑같다면 제가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저는 책 보냐? 안 봅니다. 어디가 구경하라고 하면 구경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내가 원하는 거는 순수하게 자연을 보고 내가 깨우쳐서 임상경험하고 터득한 의술, 이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그게 필요한 거지. 기존에 있는 학문이 필요하고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 지금 병원에 가서 못하는 대로 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이렇게 접하면 자연의 생리 있지, 화학 반응의 진단 시각 있지, 이걸 뭐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 이게 왜 치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가지를 꼭 이해하라고 그러죠. 우리 몸이 병이 왜 오는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회를 하면 왜 치료가 되는가. 세 번째,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걸 하면 언제부터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네 가지만 이해하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건강관리 회복할 수 있거든요. 시간 다 됐다고 해놓으면 한 10분 있다 다시 할게요.